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1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간첩 신고는 113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11.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소추위원 정청래입니다. 네. 이따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김용만 경기 하남시 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청 심사, 우리 소청 이재관 충남 천안시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날TV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한 천안을 출신 이재관입니다. 예. 자,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에 인재 영입하신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전체적인 중론은 초선들 잘 뽑았다. 어느 때보다 초선들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 일단 말을 잘 들어요. 일하라면 일하고 참. 어? 그리고 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예. 당의 명령에 반항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꾸로도 있습니다. 저희도 더민초라고 초선 의원 모임이 있는데 한 번씩 모여가지고서는 초선 의원들끼리 그럼 우리가 당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강박을 잠깐 내려놓고 보면은 지금 지도부와 선배님들이 너무 잘 이끌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에 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은 또 선배님들께서 또 이렇게 잘 이끌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할 게 없었죠. 예.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요. 후원금 모금의 마감일도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김용만 의원, 이재관 의원 두 분 후원 좀 부탁드리자고요. 일단은 채팅창 화면 상단에 계좌번호 있습니다. 농협 301-0345-5154-51 김용만 후원에 그리고 농협 301-0350-1913-11 이재관 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보람 PD가 능력이 되면 박찬대 원내대표 후원 계좌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짰다고. 야,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자, 세 분 이제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TV, 김용만 TV, 이재관 TV 채팅창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가셔가지고 걸어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한글 주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골뱅이 주소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안 먹힐 때가 있어가지고 되는 쪽으로 여러 번 해보고 지금 링크 걸어놨다는 말씀드리고 정청래 TV는 지금 40만 넘었죠? 41만 5천. 하긴 사실 이 전국은 정청래 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법사위원회로부터 시작된 거 있잖아요. 다 이재명 대표의 지도 방침에 의해서 원내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예. 다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명령할 것을 지시한다. 자, 박찬대 후원에도 지금 번호가 올라와 있네요. 농협 301-0195-2514-11 박찬대 후원회까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나 보고 가실게요. 저 영상 짧은 거예요. 한 10초도 안 됩니다. 저게 청래당 앞에 있었다고요. 다 청래당입니다. 다. 저 앞에 네. 울부짖는 여성이 있죠. 네. 그분이 청래당이고 우리 마포 구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있죠. 그 구의원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동영상이거든요. 네. 또 BBC 뭐 이런 데 다 나왔거든요. 한겨레 일면도 다 나오고 그 주변에 청래당이 다 지금 맨 앞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굉장히 격렬해가지고. 아까 BBC가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죠?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맨 앞에 메인에 있었어요. 네. 저 영상이. 그래서 제가 도대체 청래당은 왜 저 앞에 가 있었더니 아침 10시부터 가서 자리를 잡았답니다. 캐리어 끌고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한번 더 봅시다. 네.
가결되는 순간 공식 일정이 2시에 붙었는데. 야, 참 지금 저 그리고 알고 봤더니 비상 계엄의 밤 그때 마포 사람들이 엄청 왔답니다.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그러네. 다리 건너 걸어서 온 네네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영등포, 동장, 마포, 용산 이런 데 빨리 왔을 거예요. 네. 자, 다 계엄령 해제회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집권하신 분들이잖아요.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이런 이야기는 수백 번 할 때 즐겁고 행복하죠? 이직원 의원님부터. 우선 개업 날부터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해보세요. 저는 어쨌든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계엄군이 있었습니다. 계엄군하고 같이 본관까지 갔는데 근데 의아스러웠던 것이 어쨌든 계엄군들이 전혀 뭐 신분을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그 본관 앞을 다 점령을 했었지만 크게 저항 없이 들어가서 그날 좀 표결에 무사히 참여했던 그리고 12월 7일 날 또 그게 무산되고 그리고 지난 14일 날 가결되기까지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은 국민들 또 젊은 청년들의 어떤 그 참여들이 정말 가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책무감도 책무감이지만은 그 광경이 너무 감동스러웠죠. 정말 자연스럽게 이것이 바로 국민의 승리다. 이게 국민의 어떤 힘이구나. 참 무섭기도 하고 또 위대하기도 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구 선생 증손자 우리 김영만 의원. 저도 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포고령을 선포하기 전에 한 11시 그게 한 30분에 이제 선포가 됐는데 저희가 한 20분쯤 도착을 해서 저도 이재관 의원님처럼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제재를 받지 않고 이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이제 상임위별로 선배님들한테 이제 전화 돌리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돌아보면은 이후보다도 그 전이 조금 더 소름 끼쳤었던 게 사실 그날 저녁을 이제 군 관련된 분들이랑 하고 있었는데 그날 당일에 육군사관학교장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소형기 이제 육군사관학교 50기라는 사람이 조금 느닷없이 육군사관학교로 온 거예요. 보통 이제 사단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오는 곳이 그 육군사관학교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이 빨리 안 옮겨지니까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 흉상을 잘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관학교장을 소형기 교장으로 바꾼 이유가 알고 보니까 김용현 그 라인에 예전에 1961년 군사정변 때 5.16 군사정변 때 군사정변이 있고 이틀 뒤에 생도들이 행렬을 합니다. 그걸 보고 김종필 씨가 이제 이 거사의 완결점을 지은 게 이제 생도들이 행렬을 맞춰가지고서는 행진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쪽으로 이제 마음이 동해졌었는데 그 생도들을 나중에 이 내란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결부를 지어가지고선 생도들의 모습으로 하여금 이 내란을 좀 이 한마디로 완성이 됐을 때 소름. 큰 그림. 그게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는 홍범도 장군 흉상만 걱정을 했었는데 그 생도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원래는 사단장까지 보통 갔다가 오는 육군사관학교장에 사단장 이력이 없는 그리고 김용현 라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을 앉혔던 게 아닌가. 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저녁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되게 특이하다. 이런 사람이 오는 게 되게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온 거지? 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다. 이게 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은근히 치밀하네요 이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름이 돋아서.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탄핵을 지난 토요일 날 시켰는데 그때도 현장에서 한 표를 보태신 분들이라서 뭔가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계엄령이 있었다는 게 탄핵됐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실감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 204표가 나올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순간 우리 민주당 소속 그 개표 의원들이 아무런 맞아요. 표시가 안 표시가 해주고 그렇게 없어요. 뒤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딱 이렇게 링크를 하거나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199표로 부결됐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을 보니까 또 다른 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원식 의장이 잠깐 멈칫했잖아요. 순간. 이게 199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204표가 나와가지고 우리 민주당 의총에서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박수를 안 치고 있는데 조국혁 신당 쪽에서 와 하다가 잠깐 말았죠. 그랬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신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예. 가급적이면 무표정으로 기자들한테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왔고요.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11일 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탄핵의 기쁨이라고 이런 거는 좀 잠시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더 진중하고 탄핵을 완성시키고 정권 교체까지가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자, 근데 그 당일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안을 접수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네. 내가 하고 싶다. 제가 말이 씨가 된다고 입버릇처럼 내년 5월까지가 법사위원장 임기인데 임기 안에 다 해치우고 싶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하고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2시간 반 정도 걸렸다 그러는데 1시간 15분 정확하게 절반으로 갔고 그래서 탄핵이 딱 결정되는 순간 나는 가서 접수를 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원래 안 그러는데 썼습니다. 수첩에. 썼는데 짧아서 다 말을 못했는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서울의 밤을 지켜주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강 노벨문학상 타면서 인터뷰를 했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 설명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실감 나세요 아직도? 저는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계엄이 한 2, 3년 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탄핵도 불과 이틀 전이잖아요. 몇 달 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 22대가 개헌을 하고 법사위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이제 계엄령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도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잘 갖추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못 가져왔으면 이런 날은 안 왔다. 근데 그 법사위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나비 효과가 있어가지고 결국 윤석열이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11일 만에 탄핵되는 그 시작점. 요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음수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물을 마실 때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야 된다. 법사위 정청래 화이팅.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일이 벌어지면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그래서 계엄이 딱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 피해갔어요. 그런데 그때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쿠킹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8표를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저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 즉시 탄핵안을 내야 된다. 그게 국민의 흐름, 물결에 맞는 거다. 근데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 1차의 탄핵이 부결되면 그 분노와 불길로 2차 때 된다. 그래서 탄핵안을 즉시 냈던 거. 그것이 1단계 순서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탄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윤석열 출국금지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그 출국금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즉각체포죠. 그래서 지금 아마 윤석열 체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민주당 뭐 하는 소리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탄핵이란 말을 못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속전속결로 어.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리고 즉시 해제 그리고 바로 탄핵 그리고 바로 강제수사 출국금지 구속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네. 헌법재판소. 이번 초선 분들은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주로 하는 입장이었을 텐데, 윤석열 탄핵 이렇게 완성,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역할은 다 끝난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초선 의원분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 한 표에 일조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우선 지금 현재 말씀 들어보니까 저렇게 많은 고민을 해서 어떤 전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전략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큰딸이 그 20대 끝자락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응원봉 들고 나왔네. 그런데 이 아이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뭐 국회의원이다는 어떤 그것조차도 친구들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2월 그 7일 날 그 투표 불성립이 됐을 때 문자가 따고 왔는데 그러니까 불성립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멋져. 그 자리에 아빠가 있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라는 문자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고 또 그런 그 말씀하셨듯이 부결이 그 성립이 안 된 그 시점에서부터 오히려 더 어떤 참여 욕구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느껴서 그 이후에 보면은 아주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어떤 시위의 어떤 주도 세력들이 됐었거든요. 흐름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국민의힘 같습니다. 저 어떤 국회의원은 아들이 아빠한테 정무적 판단 좀 하라고 문자 보냈던 거 보도된 적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족이 반대는 어떤 느낌일까요? 실제로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빨리 아버지 그 손절하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아버지 국회의원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또래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응원봉 들고. 뭐 또래들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어린 20대, 30대 초반, 저는 이제 30대 후반인데 좀 어린 더 세대가 우리 정치권에 참여라는 모습에서 사실 익숙하게 보지 않았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세대 이제 얘기하신 아마 그 취지에 맞게끔 얘기해보자면 20대, 30대도 2030. 이제 이 경험을 토대로 아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만 의원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이것이 역사적 의미를 해설을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맹아 첫 시작은 1894년 갑오 농민혁명이 시작이었어요. 그때 민주주의가 싹 텄거든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왕이 아니라 이건 사실 그 당시에는 영모입니다. 영모. 그래서 전봉준 녹두 장군이 깃발을 들고 동학 농민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절하게 패배를 했죠.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189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금치에서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군이 500에서 1000명 정도 살아나갑니다. 한 10,000명이 학살당하고. 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동학 교도들이 동학 정신으로 대한민국 민주 정신으로 다 숨어 들어갑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동학도였습니다. 아 맞다. 네. 그래서 이 동학도들이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고요. 이 동학도들이 동학 정신으로 4.19를 했고요. 광주를 했고요. 87년 유월항쟁을 했고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깃발했던 1894년 123년 만에 처음으로 촛불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웁니다. 그게 123년 만에 동학의 정신이 실제 권력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인데요. 그로부터 8년이 다시 지나서 다시 그 혁명을 동학농민혁명을 하는데 제가 87년 6월항쟁 때 시내로 가두투쟁을 나갈 때 불렀던 노래가 동학농민혁명가입니다. 그래서 동학정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역사로 본다면 2002년 노3호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시위가 있었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 촛불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에 다시 빛의 혁명 이재명 대표가 촛불혁명이라기보다는 응원봉혁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의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새로운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보니까요. 이 서사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전 세계에 없는 유리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 버린 거죠. 전 세계 세계 현대사에서 130년 동안 대한민국만이 지금 명예 무혈 혁명을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예. 대단히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그래서 국민입니다. 자, 주제가 좀 틀어졌는데 이제 다시 저 헌법재판소 쪽으로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질문이에요. 우리 법사위원장께. 네. 오늘 주심이 정영식 이분은요. 삼성 뭐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폐 판사라고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윤석열이 지금 지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에요. 지금 이제 청문회 하실 분들 빼고 6명 중에서도 영향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재판관이 누구다 이것도 중요한데 법원과 달리 헌재는 개인이 다 독립체로서 기능과 판결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누구 한 명의 변심으로 뭐가 크게 좌우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견제,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탄핵 소추단이 구성됐죠. 네. 정청래 위원장이 단장, 그리고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개혁신당의 천하람까지 11명이 윤석열 탄핵 소추단으로 지금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감 나네요. 일주일에 2번씩 연다면서요.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저한테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고요. 원래는 같이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 3당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그래서 9인으로 구성됐고 소송 대리인은 16명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 11명 정도로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저한테 통보를 해와서 그냥 11명으로 국민의힘 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탄핵 소추 위원단은 법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49조에 보면 한 명만 나와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된다. 요 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법적 지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그래도 국회에서 소추위원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보면 소추위원 저를 좀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 당 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소송 그 대리인들 변호사들에게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큰 줄기가 두 가지거든요. 위법성과 중대성. 그래서 위법성은 아마 주로 소추 위원보다는 소송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주로 맡아서 할 것 같고 그리고 중대성 이거는 윤석열 쪽에서 계속 파고들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냐?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또 입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탄핵 표결에서 그렇게 반대 입장에 섰으면은 오히려 탄핵 소추위원회 적극 참여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논리는 이거죠. 우리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는데 네. 탄핵 찬성을 넘어서 이 사람을 죄를 줘라, 벌을 줘라 하는 데는 안 맞다 이거죠. 근데 권리적거리는 건 없겠네요. 뭐 일종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다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 우리가 공소유지할 때 법정에서 그걸 지휘하는 검사가 있고 밑에 보조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인 거죠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이렇게 국민적 질타가 강하게 오는 상태에서 감히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쪽으로 참여를 한다 하면은 어찌됐든 옹호성 질의들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고 제가 지난번 저희 본회의 때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이 이 탄핵안과 관련돼서 나와가지고서는 발언을 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들어보면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한 분. 한 분 계셨어요? 네.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전부 다 비례대표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줄에 있는 의원님들끼리 왜 지역구 의원들을 다 어디다 두고 왜 비례대표 위주로만 발언을 하냐 하는 걸 보면은 총알바지네요. 네, 총알바지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하도 이제 본인들 지역구에서도 이 지역민들께서 큰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이제 내고 계시니까 아마 그럴 만한 그 배짱도 또 이 그러니까 근거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예상은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올 거다. 뭐 그런 예상인데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건 예상과 바람이기도 한데요.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탄핵 의결서는 제가 전달 이미 했고요. 그럼 심리가 시작됐고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27일 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는 준비 기일이 3회 있었고요. 3차례. 그 다음에 증인 증거 관련 자료 제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때 90일,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 이렇게 됐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 중간 어디쯤 뭐 7, 8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마 최대 작전이 시간 끌기일 겁니다. 최대한 시간 끌기. 그러니까 이게 정영식 주심이 그런 역할을 해버릴까 봐. 잘못 뭐 걱정은 됩니다만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께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 이게 일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거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도 굉장히 빨리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그 표함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정계선, 마은혁, 조한장, 한창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지금 아마 이달 말까지는 임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23일 4일 30일 표결 뭐 이렇게 지금 의결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조금 안 좋은 것은 인사청문위원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에요. 이것도 시간 끌까 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빨리 지금 추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거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세는 바뀌지 않는데 중간중간 이제 이상한 짓 하다가 이제 저거 빛의 혁명에 타서 죽는 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 역시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들어야 좀 마음이 좀 더 놓이는 하도 상황이 그러니까요. 조마조마해서.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윤석열 구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찰하고 검찰이 지금 윤석열 체포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상 좀 해주세요, 세 분. 언제 인신을 구속할 것 같습니까? 신병 확보. 예상을 못 하시는구나. 정청래 위원장 한번 해줘보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sooner or later. 조만간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가고 또 우편으로도 발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한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경찰하고 이제 찰떡 공조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지금 소환 뭐 통보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전 구속 영장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느낌으로는 오늘 월요일이죠. 그러면 수요일쯤에 결판 나지 않을까. 강제 집행. 네. 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출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체포당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저쪽 수계를 잡았냐 못 잡았냐가 사실은 윤석열을 쉴드 치는 쪽, 태극기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수계가 살아있으면은 계속해서 뭔가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한 게 18일에 이제 공조수사본부에서 출석 요구서를 이제 내보냈는데 거기에도 또 이제 윤석열이 거부권을 쓴다. 거부권에 워낙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전 체포영장 바로 발부해가지고 끌고 와야죠. 이제는 뭐 더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체포는 현행범인 경우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전 구속 영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원래 수순이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을 하면 조사하다가 즉 거기서 그냥 체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수순을 빌드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구속 영장 발부 충분히 조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구속 영장 발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질 거예요.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은 사실 중계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압송.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고 아직까지도 계엄을 실드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부분 다 숨게 되는 마지막 효과가 윤석열 구속이 아닐까. 그리고 계엄 우두머리만 남고 지금 중요 종사자들이 지금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우두머리 수계를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로 꼬린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감으로는 잠깐만 하늘 좀 잠깐 쳐다보고요. 왔어요? 왔어요? 수요일이 아닐 수 있고 목요일일 수 있다네요. 저번에 무슨 결의 하나 내지 않았어요? 저 국회에서? 윤석열 씨 관련해가지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너무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어떤 앞으로 전개 과정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오늘 주제에는 없지만 한동훈 사살설이 정황들이 굉장히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자들이어가지고 이야기 하나씩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정도. 야, 근데 진짜 영케 우리 국회의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사하셔갖고 다행입니다. 그날 어쨌든. 자, 이번에 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의원도 있지 않겠어요? 그 순간 미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랑스러워요. 저는 혹시 국민의힘 8표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중에 앙심 품고 안 찍는 의원이 민주당에 있으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총 때 제가 주로 뒤에 앉잖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봅니다. 다 제가. 삐딱하게 이렇게 있는 뒤통수 없나. 그게 실제로 몇 명 있거든요. 제가 의심했던. 그래서 계속 쳐다봤어요. 제가. 그리고 일부러 말도 시켜봤어요. 무의식 중에 뭔 말이 튀어나. 그랬더니 거기도 탄핵 찬성이더라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상태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표가 누가 찍었는지 뭐 이 사람은 찬성이었는데 색출하자. 뭐 색출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있잖아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색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네. 색출이나 공산당도 처단이나 아니고. 비슷한 용어인데 수준. 근데 그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1대 때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가결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박찬대 그 당시 최고 저도 최고일 때 크로스체크 하니까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내색도 안 해요. 근데 우리 둘이는 다 장경태랑 앉아가지고 크로스체크했더니 딱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완전 비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막 그 위하는 척하는 국회의원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지인과 통화를 할 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찬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누가 들은 거예요. 아, 그때 느끼는 소름 그분 떨어졌습니다.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었는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는데 자, 그거라고 치고 자, 윤석열 구속이 이제 진짜 코앞에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저 법사위원장님 네. 그 검찰이 지금 윤석열 수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면 안 되죠.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있다고. 참. 맞죠. 그거 수사하면 안 되는데 네. 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집권나. 경제 부패 범죄 2개만 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직권남용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직권남용. 그래서 직권남용과 연관돼 있는 것이 내란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시행령까지 들이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하여튼 인정을 해줘서 좀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윤석열을 지금 체포하는 순간이 되면 사실 탄핵 소추에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끼치고요. 그러면 공소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헌법재판소에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경계해야 될 것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동일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경우 형사소추를 같이 받는 경우에는 헌재 판결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심리를. 이 조항이 있어서 이것도 들고 나올 거예요. 윤석열 쪽에서. 그러나 박근혜 때도 지금 우리는 내란, 위헌 이 부분이 너무 똑 떨어지는 건데 그때는 국정문란이라서 논란의 여지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탄핵을 인용한 거죠.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변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본인은 그런 의지가 있다고 언론 보도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본인이 구속 수감돼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곧바로 관제에서 나오는 걸 상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속이 되면 완전히 그 재소자 신분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죄수복은 입고 나오지 않고 사복을 입고 나오겠지만 본인이 나오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아니 이제 자기가 자기 변론을 한다고 해도 대국민 남하를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딱 그 수준. 그리고 본인이 나와서 하면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 재판에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입장으로. 그리고 본인이 또 나오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선생님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럴 수 있지. 윤석열 입장에서.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이제 항상 본인은 취조를 했던 입장이잖아요. 윤석열은. 근데 실제로 우리 정청래
이 법사위원장님 앞에 서가지고서는 좀 치조를 당하는 모습을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요. 네. 국민들이 기대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중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을. 제가 4번 잡혔거든요. 그리고 조사는 6번 정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취조의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기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탄핵이 가결됨으로써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한덕수 거부권 행사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밝혔죠. 통화를 바로 했다고. 그 탄핵 날. 그래서 뭐 이러저런 좀 말씀을 나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아마 탄핵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수건 사업들이 이제 하나씩 풀리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이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해버린 사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야당들한테 계속 행사했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뭐 한덕수를 살려둔 이유가 거부권 행사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만. 아니 어찌 하나 보겠다 이런 뜻이 있었죠. 야, 뭐랄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세상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다든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다든가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두 분은 실감 났어요? 근데 프라님 전에 딴 얘기인데 KBS에서 지금 이제 기사가 났는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 정청래 단장 등 13명. 11명이라고까지 냈는데 그 이런 오보까지 내야 돼 KBS. 새날 저 텔레그램 정보방에 보면은 정확하게 11명이 제가 읽었지. 아니 다른데 다 11명이나 나오는데 KBS는 숫자도 못 세나? 내가 MBC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는데. KBS 기자 여러분 지금 이 새날 방송 보고 있으면 11명으로 고치세요. 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지금 김용만, 이재관 두 분 더 넣으시면. 아이 뭐. 두 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가 굉장히 그 행운의 국회가 아닌가 싶어요. 행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역사에 그 반면교사랄까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도 저는 결국에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되게 운이 좋은 거 있잖아요. 느낌적으로 설명 그것밖에 안 돼요. 22대 국회는 뭔가 기가 막히게 소위 가짜 보수 세력의 괴멸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선배 그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7개월 돼가고 있거든요. 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그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압축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다. 뭐 그게 이제 행운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할 때 제가 지금 정무위에 있는데 정무위의 그 위원장이 또 윤한홍 위원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야당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뭐 회의 자체를 열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국감을 진행하면서 김영석 그 뉴라이트 지금 현 독립기념관장을 저기 앞에다가 두고선 막 질의를 하고 아무래도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화도 나고 뭐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던 걸 누군가가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국감을 하는 기간이 끝날 쯤에 저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다고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지금 푸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게 행운일 수도 있겠다. 이게 뭐냐면 그분이 이게 너무 잘못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김영석이라는 독립기념관의 관장이 옴으로써 그간에 있었었던 뭐 광복회에도 굉장히 계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각기 다 다른데 이 사람을 하여금 다 통일이 된 거예요. 다 통일이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람을 물러나게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 단합이 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그 상태이니
김용만 의원이 너무 상심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국정감사 잘 치렀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단합된 마음으로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아주 편안하게 여당 의원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위원장님도 우리 쪽이고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재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조금씩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그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을 일부러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늘 표현 썼던 것 중에 운, 또 다른 방송에서 기적 이런 표현 썼는데요. 그게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 같은 거. 그러니까 거슬릴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솔직히 이제 윤석열 탄핵 이제 그러니까 가결된 지가 이제 이틀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 100%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99%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부터가 딱 포카페이스 유지하잖아요. 저도 포카페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고별 방송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탄핵될 때까지는 이제 제가 탄핵 유튜브 방송에 소추위원을 못 맡았기 나오는 때문에 언론 활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날 여러분 고별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 접속이 13,000명인데 오늘 못 보시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다 계속 못 보게 됩니다. 그 있을 때 잘하시고 있을 때 지금 들어와서 새날에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금 그러네. 다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정특내 위원장의 마지막 그림자라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탄핵 그럼 한 2달 정도 못 나오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탄핵에 인용 성공하고 그렇지. 또 그리고 나오겠습니다. 금이 환영해야죠. 네. 야, 아니 생각해봐요. 정청래 위원장이 이 윤석열 탄핵 검사역인데 계속 방송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20년 정치 인생에서 이렇게 언론 활동을 안 하는 게 처음입니다. 스스로. 네, 적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지하실 때 훨씬 더 진지해가지고. 그래서 뉴스 공장도 오늘 김호준 공장장한테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부터. 뉴스 공장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안 불러줘서 그렇지. 네. 보통 사람들은. 자, 그리고 이 이야기 하나만 해보게요. 국민의힘 위원정당 예산. 이것도 사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몰아치긴 좀 힘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는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요? 국민의힘 해산이요. 네? 내란을 찬성해버린. 그래서 법사위에서 정당 해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또 법무부에서 하는 거니까 내일도 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어제 보도에 있어 대통령을 계속 비호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이렇게 법학자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해산해라 해체하라 하고 해체를 안 하고 버티는 상태가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관역이 사라지지 않고. 뭐랄까 이 분위기는 뭐냐면은 책임감이 무거운 상태라서 이 상황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무거운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탄핵이 이제 인용이 돼야 실제로 윤석열이 아웃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면 또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또 이재명 정부가 또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밀려오는 파도입니다. 지난번에 그 14일 날 투표를 하기 전에 의총을 했었거든요. 의총을 했는데 그때 몇 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다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그 가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 얘기였었는데 그 가결이 됐을 때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 정말 기뻐하고 승리한 것은 국민이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그 어떤 소명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러니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자.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모든 의원들한테 상당히 좀 울림이 됐었고요.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짧게라도 이렇게 다시 결의를 다지고 이렇게 뭔가 사기충천하는 모습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탄핵을 성공을 시켰는데 거기에 숙기가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악에 대한 응징을 했는데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응원봉 들고 나갔더니 대통령이 탄핵돼 버리네 하는 그 현혹감도 저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응원이 헌법재판소 또는 다음 정부의 성공까지도 이어지는 힘일 테니까요. 그리고 김영만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하도 그 친일 저지레를 많이 해가지고 원점으로 돌리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탄핵안이 가결된 것부터가 어찌됐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내일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민주당이 역사정의 특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랑 관장님이랑 제가 그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합니다 하니까 저 진보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합류를 하실 거고 또 그 민족문제연구소 외에도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도 같이 하자 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탄핵안 가결과 함께 너무 잘못된 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진 사퇴 촉구하고 다시 복원하는 그 수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제는 많이 남았지만 뭐 한 발 한 발 나가야죠. 그럼 이재건 의원님 뭐예요? 뭐 하시는 게 본인도 있잖아요. 윤석열이 망가뜨려 버린 거. 저는 아까 또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관장 임명과 관련된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독립기념관이 있는 데가 천안입니다. 지역구가 네. 진짜 완전 지역구 얘기를 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정말 네. 그 부분은 천안 충남 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자존심을 정말 그 짓밟는 그런 만행이었거든요. 역사적 만행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영만 의원 지금 내일 하고자 하는 거기에 꼭 동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사실 알았거든요. 예.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야, 우리가 뭐 이제 예전에는 21대까지만 해도 우리 국회의원들 뽑아놓고 나서 야, 니들 뭐하냐 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첫 단추를 너무 잘 끼워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다음 정부 성공까지 계속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개혁 성향 이제 그 버리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지금 무게가 어깨에 한 짐이잖아요. 탄핵이 되고 나서 어제 오늘 이틀간은 탄핵 소추위원단 꾸리는데 진을 뺐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서로 하려고 그러죠. 서로 하려고 해서 문제죠. 그래서 근데 막 100명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고 또 이제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또 동시에 오늘부터 또 작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할 일이 많네요. 자, 알겠습니다. 채팅창 좀 읽어드릴게요. 자, 정윤희님, 경핑크님, 정석호님, 자연숲 프렌치도어님, 아찔했던 순간 계엄군을 막아준 위대한 시민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일한다고 함께 못한 게 죄송합니다 하셨고요. 여보 사랑해님, 존경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역사적인 사명감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 아니시겠죠? 왜냐하면 닉네임이 여보 사랑이에요 가지고. 이철우님, 애당초 사법 카르텔 깨부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발 정청래 의원님, 김영철 탄핵 때 묵살된 박근혜 태블릿 조작
진실법사위에서 터뜨려 주세요. 그것 때문에 정광훈 집회에 5만 명이 모이고 스포츠챗이 쏟아지잖아요. 사건 조작한 걸로 검사 잡고 이 대표님 대통령 만들면 보수 흔들어 남자 하셨습니다. 예. 개병님 당대표 아멘 성불하십시오 하셨고요. 우리 정천대 위원장 종교가 기불릭이죠. 뭐 전 다 다닙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더 이상 이야기하시면 안 돼. 자, 대한민국 종교 이야기 좀 힘들어요. 자, 이철우님, 정청래 의원님, 최상병 사건 김경호 변호사와 연락 좀 해보세요. 군사 사건 전문가라 검사가 수사권 없이 수사해서 윤통 잊혀가는 몇 년 뒤에 뜬금없이 불법 증거로 공소기각으로 불려나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우려하더군요. 내란죄 수사검사 직권남용하는 거는 한이 있어도 수사 절대 막아야 한다고 개인 방송하더군요 했습니다. 예, 다 참고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드러나는 거 보면은 국민들의 사기가 올라 있어요. 국민들의 사기를 식기 전에 왜 2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우가 있단 말인가? 예. 이 수리인가? 2차인가? 뭐 그것처럼 국민들의 열기가 식기 전에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완성하고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 오늘 일찍 시작했잖아요. 세 분이 국민과 당원과 우리 시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1분씩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네. 제가요? 뭐 약속이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방송 시작할 때 얘기해 주신 동학혁명 그리고 3.1운동 4.19 5.18 6월 민주항쟁 그다음에 2016년 촛불혁명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의 혁명이라는 게 올해 방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국민분들께서는 원래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처음엔 그렇게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게 참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일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교육을 저희 영입 인재들한테 해주실 때 국회법을 공부하라 그랬는데 국회법을 보면요 굉장히 이 정당 간의 이 균형을 맞춰가지고서 딱 정해진 상태에서 싸우게끔 만드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으면은 뭐 200석이 넘으면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 항상 나타나셨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국민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국회의원들끼리만 못했던 걸 국민분들께서 이제 풀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풀어주신 거에 대한 거 제가 언제까지 의정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끝이 날 때까지 반드시 기록하고 꼭 보답을 드릴 만큼 부지런히 국민만 바라보고 얘기하신 개혁 정신 잊지 않고 열심히 뛰면서 그 마음 행동으로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에서 뭐 행사를 가든지 시민들 주민들을 접할 기회가 되면은 많이들 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좀 제발 좀 싸우지 좀 마. 이 주문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런 비상계엄 그리고 어떤 탄핵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그 문자로 격려를 해주는 것이 고생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끝까지 건강 유지하면서 잘 싸워달라. 이런 그 격려의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 가슴 뭉클한 거 하면서 정말 좀 과연 제가 이런 말씀을 듣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의 기회도 있었거든요. 아까 운이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는 그 운을 상당 부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신뢰를 하고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신 그 성원 앞으로 저희들이 이 마음 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고 정말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또 해야 될
그 책무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우리 또 초선 의원들끼리는 서로 그런 부분을 좀 서로 격려하고 상기하는 그런 그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비상계엄이 일어난 것 같지만 또 우연히 빛의 혁명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이 역사의 필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동학농민혁명부터 아까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우리가 새겨야 될 정신, 타이밍 그런 게 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는 대신 잡아당기고 있거나 아니면 그 신의 옷자락을 놓치고 헤매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신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 함성, 시대적 흐름, 역사의 물결 이것을 신의 옷자락이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 역사의 물결,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계속 함께 순응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세, 태도가 중요한데 22대 국회 들어서 180석이나 줬는데 뭐 했냐라는 것이 21대 민주당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망원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탄핵 이후에 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고맙다고 민주당 정말 잘한다고 민주당 정말 밥값한다고 제 20년 정치 역사상 민주당 잘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기대가 실망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잠 못 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세를 몰아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되고 또 대선도 이기고 이런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신 우일신하고 매일 일개미처럼 일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윤석열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탄핵을 시키고 다시 새날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청래 위원장 우리 의원님을 안다면 아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검사 역할을 결국은 맡게 되는구나.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것도 필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좋은 결과 반드시 가지고 다시 새날 방송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고요. 아직도 국회의원들 할 일 많죠? 네. 자, 새날 당원인 최고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탄핵 확정하고 돌아올 때까지 자리는 비워두겠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